안녕하세요. 앵콕학원에서 개성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연아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번째 내신을 치렀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었을까요? 틀린 부분 물론 있겠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서 100점이 많지 않은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험지 덮어놓고만 있지 말고 틀린 문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틀렸을까? 선택지를 내가 잘못 읽었나? 이론을 잘못 적용했나? 이런 거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하고 합산해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내가 잘 봤으니까 안심, 못 봤으니까 낙담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신을 챙기고 있는데요. 수시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 반영이 돼요. 근데 3학년 1학기까지 우리가 10번의 시험이거든요. 이제 한 번 치렀습니다. 이제 한 번 치렀고 9번의 시험으로 충분히 우리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시험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해서 우리 좋은 결실 만들어 가자고요.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2월 달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서술형이 2년 전, 3년 전에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교과서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쉬웠다. 시험 문제도 쉬웠고 100점도 많았고 또 점수가 기말고사에 확 올라서 등급이 바뀌었다.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우리 2년 전에요. 제가 2월 달에 설명하면서도 올해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선생님들이 1학년으로 내려오면서 판도가 지금 작년하고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은 교과서는 정말 한두 개 작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외부 지문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 학교 진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인데요. 작년에는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만 수능 특강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인데 수능형처럼 나왔다 그래서 화자, 문법, 문화 이렇게 장르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문학 독서만 외부 지문이었었고 작년하고는 올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험범인데요. 다 학습지 중심으로 진도가 나갔습니다. 교과서는 아이들 받아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학습지를 나눠주고 있고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 부분도 학습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시인데요. 고대가요 시대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적중한 거 아실까요? 제가 2월 말에 우리 아이들은 2학년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또 학교 교과서에도 고전시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별로 공부를 해놓고 차곡차곡 쌓아가자 이러면서 고전시가를 제가 교재를 선택한 게 있거든요. 그 고전시 진도대로 지금 학교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그 교재에 대해서 좋은 교재야라고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똑같은 학습지를 주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학습지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학습지하고 외부시가 함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지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은 다 외부시가 하나씩은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함께 묶어서 수능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시험지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을 하면서 이런 문제 몇 번 제가 찍어줬거든요. 이런 문제는 기말고사에서도 또 어렵게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10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고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법은 중간고사는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고사는 어려웠다, 기말고사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뒷부분 맨 뒷장을 좀 어렵게 풀었어요. 맨 뒷장이 어렵더라고요. 안 읽혔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 좀
답답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 부분은 더더욱이나 그런 느낌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들 일상생활 용어에서 나오는 부분 맞춤법이거든요. 맞춤법이라서 띄어쓰기도 헷갈릴 거고 연습을 물론 많이 시킬 거지만은 띄어쓰기도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내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인데 이거 기본형이 맞았나? 이게 합성어였나? 이게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졌나?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게 이번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보다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가요 다음에 이제 향가까지 이제 이번에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는 고려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문제가 고려시대 작품이 또 그 작품을 가지고 문제 내는 게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학습하자. 그래서 우리는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네, 시험지 보겠습니다. 시험지 보는데 제가 몇 장을 이제 겹쳐서 놨습니다. 근데 시가 지금 19문제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최상이다? 그런 문제까지는 없었고요. 아이들이 읽으면서 헷갈려서 좀 잘못 읽어서 틀렸다? 그 정도였고 연습하는 문제 우리가 푸는 문제들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 자료에 나왔었던 문제들하고 흡사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비교 분석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해서 나올 거야.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비교해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돼? 어떻게 풀어가야 돼? 그런 비슷한 문제를 확인학습 시간에도 주고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과제로도 나가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길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작가하고 시적 화자하고의 관계 이 관계를 헷갈려 하는 사람은 틀렸어요. 시구의 의미는 제대로 풀이가 됩니다. 시구의 의미는 제대로 풀이를 한 것을 제대로 잘 찾았는데 아이들이 이거 작가의 생각인가 화자의 생각인가 이게 기초학습이거든요. 기초학습에서 기초 이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내신 기간이라 5월은 쉴래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가요의 시를 진행하면서 고려 가요 시의 특징을 보면서 여기서 시적 화자와 작가하고 관계 고려 가요는 거의 작가가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인 작품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해 놓고 6월 달에 본격적으로 반복 학습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작가의 분노 표출이라는 거 이 단어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화자 여기서 작가의 분노 화자의 분노도 없을 뿐인데 분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작가가 아니라 화자의 측면에서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건데 작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기에 외부시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이거 낼 거야 라고 언급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귀담아 들으면 다 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아이들이 잘 가져오고 잘 가져왔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추가 자료 주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런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는 19문제가 출제가 됐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수월하게 잘 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문법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앞에서 선택지가 이렇게 길게 되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아는 문제인데 문법을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문법이 10문제 나왔는데 앞에 5문제, 맨 뒷장에 5문제 됐는데 맨 뒷장을 놓친 사람, 또 앞장을 놓친 사람 또 분분하더라고요. 나는 앞에가 더 쉬웠는데 뒤가 어려웠는데 어떤 식으로 야 뒤가 왜 어려워? 뒤가 더 쉬웠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조금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점도 조금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해서 문법 배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점, 3.5점, 3.4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복입니다. 여기 보기도 그렇고 여기 보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고3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보기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에 시험 전에요. 시험 전에 저는 이제 고3을 하고 있으니까 고3 수능 특강의 자료를 가져다 아이들한테 복사해서 뿌렸거든요. 풀어봐야 돼. 이거 반드시 해봐야 돼. 그리고 다른 반도 풀었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풀렸거든요. 근데 어떤 거 쉬운데 선생님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 거요. 그래서 보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 보기네 라고 하면서 어떤 친구는 쉽게 풀었고요. 어떤 친구는 그 자료를 건성건성 보고 문제만 풀고 그냥 버려서 긴가민가 했었던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분하게 문제 풀 수 있게끔 자료는 계속해서 줄 거고요. 문제량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몫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론을 반복 학습하면서 접근시킬 겁니다. 이번에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띄어쓰기까지 하는 부분들 우리 생활 용어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실수가 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 띄어쓰기 잘했는데 평상시에 나 표기 틀리지 않는데 이런 친구들도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비슷한 어휘 긴가민가 해서 틀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 시험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성고 국어 내신은 매해 난이도는 작년보다 항상 난이도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는 교과서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보다 작년이 쉬웠고 올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법적인 측면도 많이 어려우셨고요. 개성고는 문학보다는 문법을 더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긴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많이 강조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여전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기말고사도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기초적인부터 어근이다, 어간이다, 또 접사다, 접미사다, 접두사다, 파생어다, 합성어다 이런 개념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지만 100점이 많지 않은 정도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려웠다.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을 잘만 치르면 잘 치러서 점수 좀 높이면 합산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 때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내신과 연계된 작품 자세하게 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습지, 문법 분석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과제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관리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제 확인했는지 또 과제 확인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또 문자 주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은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클리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조교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출제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훈련을 시키고요. 그 안에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오답풀이를 당연히 시킵니다. 오답풀이를 반드시 시켜서 왜 틀렸는지를 보게끔 합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확인 학습을 하는 친구가 이제 한 친구가 한 10문제 풀다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도저히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품사를 했거든요. 이 기초학습 합성어 파생어를 수업하고 문제를 냈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풀고 제가 따로 와서 풀 테니까 이 시간에 이론을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데 이론이 부족하다. 이론을 당연히 먼저 봐야지 억지로 문제를 풀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5문제 더 풀고 돌아가고 그 다음날 와서 다시 풀었거든요. 이렇게도 진행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자기가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문제로도 점검하지만은 이론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론을 대입해 보는 연습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클린 시간에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갈래별 기본 학습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장르 고려 가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자 선생님께서는 시조를 주고 있더라고요. 현대시를 진행하지 않고 시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조 이론도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시풀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지는 그때그때 매주 제가 아이들한테 문자 보내고 학습지 또 새로 나온 거 있니?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서 받고 미리 아이들이 오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 수업 시간에 나눠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응용 문제도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총 정리를 당연히 하죠. 뒤에 가서 자료 보여드릴 텐데 총정리하면서 모의시험도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시험은 시간 조절하는 연습 그리고 객관식이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5문제를 다 찍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것은 학습이 안 돼 있다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개별 상담하면서 어디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니?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방향 잡아서 해보자 이렇게 좀 다독였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끝나고 나면은 웬만하면은 아이들하고 1대1 좀 상담을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걷어서 보고 아이들 시험지 어디서 틀렸는지 그런 실수를 좀 잡아가야 되는 시간을 좀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말고사에서 똑같이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비슷한 문제 유형은 잘 골라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수업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참고 자료가 되는데요. 아이들 이제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문제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틀린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그래서 틀린 문제 오답풀이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오답풀이를 하면서 내가 왜 틀렸을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어떤 문제, 어떤 분야에서 틀린지를 점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든 아니면 이제 따로 불러서 제가 좀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문학작품입니다. 문학작품만 한번 총괄 정리해서 아이들 자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담아놓고 여기에서 본인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 옆에다 메모도 하게끔 하는 이제 빈칸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최종 정리 이렇게 마무리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시험범위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시험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소화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문제는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틀린 문제, 문제만 많이 푼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본인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틀린 문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시간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점검하는 부분들 그렇게 습관을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기간 외에 이제 방학 때 좀 진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부분을 6월은 서울권이 보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 그렇진 않고요. 과제로 한두 개씩 나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확인학습 시간에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모의고사 유형으로 좀 반절 정도 20문제, 25문제 정도 편집해서 확인학습 시간에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은 좀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더 집중해서 좀 시킬 건데요. 모의고사도 따로 오답풀이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문제 유형, 틀린 분야 좀 세부하게 좀 써놨거든요. 비문학 독서도 인문 분야냐, 과학 분야냐, 주제 통합 분야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학 때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2학년 내신 대비가 문학과 비문학 독서가 내신 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독서 지문을 읽는 연습, 그 다음에 선택지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해석하는 연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 2학기 내신 대비 또 2학년 내신 대비에
기초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을 여름방학 때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2학년 때는 이제 소설도 산문문학도 시험 범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문문학을 읽는 연습, 산문문학 배경지식 넓히는 부분들, 인물을 파악하는 부분들, 갈등 요소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읽기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학 때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더불어 설명드렸습니다. 네, 제 수업은 목요일과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좀 이제 늦잠을 못 자고 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우리가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싫어하긴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코웃음이 났는데 한 친구가 아침에 와서 계속 졸아요. 계속 졸아서 목요일 수업으로 권해봤었거든요. 근데 싫대요. 전 목요일날 뭐 다른 스케줄은 없지만 저는 아침에 꼭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돼서 부지런하게 이게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선생님 저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좀 이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 친구가 저 아침형 인간이 될래요.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금 미소가 번져졌는데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 친구 얼굴이. 그래서 좀 너무 진지하게 저 아침형 인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졸더라도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한 친구인데 많이 졸아요. 많이 조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는 더 목소리도 크게 하고 고함 지르면서 수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온 에너지를 아침에 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 안 일어나면 늦잠밖에 더 자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는 고3들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도 시작을 했던 사람인지라 이게 이르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 1학년들한테는 좀 이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지런히 일어나서 좀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고전 시간은 시대별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법은 2학년 때 가서도 3학년 때 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본 교재 한 권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교재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지에 맞추어서 추가 자료는 계속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루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 좀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시를 도전해야 되잖아요.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를 위해서 내신 차곡차곡 하나씩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